정체를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처참히 살해됐던 고인들의 시체는 유족들이 가매장 해두었다가 사망한 지 3개월 후에야 합동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어릴 때는 몰랐지요. 어른이 되어 보니까 왜 나는 아버지가 없는가? 내 성질 자체가 아주 내성적이고 해서 그런 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운명으로 돌리려니 너무 억울하고, 우리가 촌에서 자라면서 촌에는 다 농사를 짓습니다. 내 이제 촌에는 남자 아니면 농사가 안 됩니다. 남자 아니면 농사가 안 됩니다. 모를 심을 때, 비가 와서 모를 심을 때 어머니, 할머니께서 매일 울었어요. 왜 우느냐? 다른 사람들은 남자가 있으니까 모를 빨리 심는데 우리는 남자가 없으니까 모를 못 심는 기라. 우리 동네에도 거기에 가입된 사람이 있었는데 화해를 하고 살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서로 그 사람들도 그래 하고 우리도 화해를 하고 살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화해를 하고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야, 우리 세상이 또 바뀔 줄 모른다. 세상이 또 빨갱이 세상이 올 줄 모른다. 그만 서로 화해하고 살자. 그래 평생을 화해하고 살았습니다. 한 동네에 살면서도. 예. 그래서 이제 일거를 안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사는 게 아니지. 그는 이제 소포 골짜서 지금은 집벌이가 있어대. 너무 바다 한 그릇 못 먹여주면 돈 한 입 없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살다 못 살아서 친정 우리 아바이가. 네. 내 아버지는 없었다. 아니 그렇게 그 꽃을 친정 꽃으로 데리고 이라가 대박으로 듣고 와서 꼬물어. 고 김만조 씨의 부인인 박혜연 씨는 따로 묘를 지을 터가 없어 집 뒤 골짜기에 남편의 묘를 모셔두었다. 그러나 이제는 봉분이 망가져 알아볼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종종 들러 다듬곤 하지만 들를 때마다 잡초에 둘러싸인 모습을 보면 절로 한숨이 나는데. 그냥 좀 먹인다 그래 딴지기 나오기는 딱 먹고만은 이렇게 비내하는데 또 이렇게 기래. 어디에요? 예? 어디요? 이제 당신마저 떠나고 나면 관리해줄 사람 하나 없다는 걱정에 눈 감을 것이 막막하다. 이렇게 기르시니 보시고. 아이고 저동이 그러면 내 덕과자. 이거 저동 안 아프고 내 자는 사람이 내 덕과지다. 어이없게 남편을 잃고 찌든 가난에 묻혀 살던 박혜연 씨. 자식마저 병마에 빼앗겨 앞서 보냈다.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손주들을 키우며 살고 있지만 자신마저 세상을 뜨면 생활 능력이 없는 손주들은 어떻게 살지 앞날이 캄캄하다. 이제 그 여생에 남은 소원이 있다면 부족한 손주들의 앞길을 터주는 것, 그리고 어차피 관리할 수 없는 남편의 유고를 화장이라도 해주는 것이지만 단돈 100만 원이 없어 화장하는 것도 포기했다 한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유골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의식에 남편의 묘만 찾으면 절로 타령이 나온다. 유족들 모두 이렇게 어렵고 한스럽게 살면서도 어느 하나 그런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살아왔건만 손이 하나 부고 저런 데는 어쩌다가 어렸습니다. 3년 만에 타고 가서 이저런 데는 내다고 어저는 아프고 어저는 야맨 어저 천생인지 대주 하나 아프고 내 하나 아프고 저는 잠이 타고 갑시다. 이 하나 아프고 저는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상대 후보인 이인재 후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노무현 후보 장인의 좌익 활동을 문제로 제기했던 것이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아내의 아버지가 공산당에 부역을 했다고 해서
아내를 버려야 한다면 차라리 대통령직을 포기하겠다는 표현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하지만 그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일가는 나는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이은희 여성특보는 2002년 4월 2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양숙 여사의 부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 첫째, 부역을 강요받아 수복 후 구속됐으나 곧 석방됐다. 이에 유족 대표 변재환 씨는 당시의 사건 기록이 담긴 좌익 사건 실록을 확인했다. 당시의 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대검찰청 수사국의 기록으로 남겨둔 좌익 사건 실록. 좌익 사건 실록에 의하면 권호석은 전쟁 발발 후 억지로 부역을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49년 6월 1일 노동당에 가입해 군당 선전부장의 주요직으로 좌익 활동을 했다. 또한 인민군이 점령하자 자발적으로 치안대를 조직하고 인민위원회의 부위원장과 반동문자 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양민학살을 주도했음이 입증됐다. 이은희 특보의 잘못된 발언 두 번째, 권호석은 수복 후 수감됐으나 곧 석방되었다. 가벼운 죄목으로 곧 석방되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02년 4월 10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이원창 의원에 의해 이미 확인된 바 있는 내용이다. 좌익사건 실록 제19권에 의하면 노시의 장인 권호석은 1949년 조선 남로당 장원군당 선전부장으로서 좌익 활동을 하였고 양민 9명을 반동문자로 학살하는 데 가담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좌익사건 실록의 진실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원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당시 송정호 법무장관의 답변은 이은희 특보의 발언과 큰 차이를 보였다. 즉, 권호석은 형이 가벼워 곧 석방된 것이 아니라 1950년 말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을 살던 중 1956년 질병으로 형 집행 정지를 받았다. 또한 5년 후인 1961년 잔형 집행을 위하여 재수감되어 1971년 옥사했던 것이다. 게다가 5.16 전에 재수감되었다는데 엉뚱하게도 5.16 후에 예비 검속된 것처럼 발언했다. 다음으로 권양숙 여사는 아버지의 문제에 대해 나이가 어려 기억나는 것이 없다는 말로 일관했으며 동생인 권기문 씨는 얼마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그녀를 유족들은 생생히 기억했다. 어느 서기를 팔을 잡고 다니면 그 뒤에 그 권호석 부인의 치마꼬리를 갖다 잡고 그 권양수가 그때 한 서너 살 때인가 쫄쫄 따라다니고 있어요. 권양숙 여사의 경우 서너 살 당시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권호석의 형집행이 중지되어 함께 살던 시절은 권 여사가 초등학생과 중학생 시절이었으며 권호석이 옥사했던 1971년에는 25, 이미 성년이었다. 아버지가 왜 감옥에 있는지, 왜 감옥에서 죽었는지 성인인 권양숙 씨가 모를 리 없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생각이다. 미안하다. 사과를 하라 이야기다. 사과하고 권양숙도 사과를 해야 돼. 지가 모른다고 뭐 말도 안 된다. 아가지고 권호석이 부인하고 둘이가 공론해서 사과를 하라 이야기. 그거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 사과하면 되겠는데 사과도 안 하고 내 몰라. 그 말이 자기가 4살 때, 4살인가 5살 때 6.25 나가이고 4살 때 나가이고 현장 왔다 갔다 사람 찍는 걸 못 봤지만 그래가지고 회시 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뭐 했다고 지 엄마가 살아가는데 와 이야기를 하네. 그래가지고 71년인가 그때 권호석이 안 죽었어요. 그러면 나가 몇 살입니까? 25살 때 시집 간 거는 뭐 그때 가지고 화나더니 이미 시집을 너무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내용을 화나 안단 말이야. 알고 있는데 내 몰라. 내가 어릴 때 4살 때 그게 말고. 권양숙 여사의 발언처럼 기억이 없다거나 동생 권기문 씨의 말처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아직 생존해 있는 어머니 박덕남 씨가 있지 않은가. 어머니 박덕남 씨 역시
여성동맹 진전면 위원장으로 남편 권호석과 늘 함께했음이 좌익사건실록에 나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장모가 살아있고 그분이 장님이었기 때문에 장님이 한지전에서 사사건건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처지이고 그분이 총명하고 기억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마당에 그 사람들이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데 대해서 우리 여객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2002년 대통령 후보가 된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의 묘소를 참배한 자리에서 양측 모두가 피해자며 지난 일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발언을 해 유가족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난 별 얘기도 들어본 일도 없고 얼굴도 못 본 분이지만 나는 내 장인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님이죠. 이렇게 그냥 좌우로 갈라 싸운 사람들 모두를 좀 시대와 역사의 피해자로 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또 거기서 변명, 저것도 뭐 피해자 같다 같은 피해자니 뭐 이따위서를 늘어놓는데 그것은 뺨을 얻어맞은 사람하고 뺨을 때리는 사람이 어찌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냐? 53년을 묻어두었던 이 아픔을 왜 무슨 이유로 들춰내서 그 아픔을 되살리게 하냐? 왜 들춰졌으면은 진실을 말해야지. 왜 왜곡하고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가소평가하고 책임전가하고 왜 그렇게 해서 이 유족들 아픈 가슴을 칼로 쑤시냐? 왜 아픈 가슴에 비수를 꽂아서 흡입하냐? 그게 우리가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게 그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은폐한다는 게 이 말이 된답니까? 어떻게 유족들이 울분을 참을 수 있습니까? 그 살인자의 무덤에 와가지고 뭐 양쪽이 똑같다? 똑같이 피해자다? 그게 대수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바로 유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한 유족들이 당시 학살당했던 변백섭 면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진전면 면사무소를 찾았다.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소를 가고 나무로 갖다가 꽁기 심고 이래가지고 현재로 그 당시에 우리 기간이 안 맞았는가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로 나무가 한 8% 정도가 이제 고사가 돼가지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걸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진전민 체육회를 갔다가 이제 2003년에는 4월 27일 했는데 올해는 5월 2일 날 했거든요. 올해 했는데 그때 이제 공중에 지금 인구인 신하고 그 남동생하고 예원칭 두 분하고 네 분이 참석했어요. 진전 초등학교 진전이 체육회. 그래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우선 그 당시 손을 보고 나서야 이제 훌륭 어떻게 하나 그래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근무는 안 하고 의경들이 어쨌든 두 사람이 서가 있는 건 지금으로도 뭐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진 않아요. 묘지 조성 사업을 새로 했다는 말이 맞는 듯 권씨 일가의 묘지는 넓었으며 조경도 새롭게 한 것이 돋보였고 잔디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게다가 권호석의 묘를 순찰한다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때를 잘 맞춰 묘지를 순찰하던 경찰차를 볼 수 있었다. 마침 권호석 묘지 근처에 있는 한 카페 주인에게 묘지 조성 사업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누군가 몰라 할아버지 한 분이 요 밑에 마을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원래 우리 오기 전에부터 우리 물 이렇게 갖다가 관리를 하시고
연세 많으신 분 할아버지 계십니다. 그 금년봄에 조성을 할 때 큰 비석도 뭐 가져오고 상습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좀 하려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였던데 여기까지 비석을 안 갖고 왔습니까? 비석 없었어요. 비석 세우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뭐 위에서 못하게 했다 하던가. 차는 찍었는데 같이. 학살 현장에서 작은 산을 하나 넘어 위치한 권원석의 묘지. 학살을 주도했던 인민재판장의 묘는 이렇듯 당당하고 위엄있게 서 있는 반면 그에 의해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은 그럴듯한 묘조차 짓지 못해 가슴에 한을 품고 살고 있다. 언니 하나 부자는 년 어쩌다가 그래서 3년마다 타고 가서 이자는 년에 듣고 그런 억울함에서 지금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봐도 성이 있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건양수기와 그 일파들이 뒤애비의 과거 잘못을 갖다 솔직히 시인을 하고 뉘우치고 사과하는 그로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자기네들이 시인하고 말 한마디도 건양수기 하든지 노무이 하든지 우리가 그러면 그때 이들이 모르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그만 모두 용서해주고 우리 막 하자 쿠든지 하면 우리 용서하겠어요. 다 고생했지요. 시골에서 뭐 있습니까? 다 아버지 있고 응? 다 고생하고 살았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긴 거야. 좀 하늘 풀어 들이시면 영혼이라도 좀 하늘 풀어 들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불효가 돼가지고 그 하늘 못 풀어줘야 제일 안타까워요. 내가 원하는 거는 과거에 노무현한테 불의한 사건인데 그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참 열이한테 얘기했는데 그까지 미안하다. 안 그렇습니까? 이미 50년 지나간 역사를 지금 이야기해서 봐야겠네. 그때 그 잘못됐다. 서상이 잘못됐다. 그러니 유가족이 미안하다. 사과를 하라 이야기. 사과하고 은현석도 사과를 해야 돼. 지가 몸 닦으면 말도 안 된대. 아까 이거 권원석이 부인하고 둘이가 공론해서 사과를 하라 이야기. 뭐고 그러면 무슨 일이지? 사과하면 될 게 사과도 안 하고 내 몰라. 그 말이야. 유족들도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죄를 지은 건 아니란 걸 알고 있다. 다만 한나라의 대통령과 그 부인으로서 그들 부모가 준 고통으로 아파하는 국민 앞에 그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여 더 깊은 상처를 주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진실에 대한 인정을 원하며 그간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해온 학살자 가족들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통해 화해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50년이 넘도록 허공을 맴던 고인들의 억울한 영혼을 조금이라도 달래고자 하는 것이다.